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과학 한 잔 별책다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신규진 작가님께서 쓰신 최고들의 이상한 과학책입니다. 신규진 작가님은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시고 상당 교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지 신규진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고들의 이상한 과학책. 이 책은 교과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간단하게 소개된,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28명의 과학자들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해변에서 입증한 지사학의 제1원리, 동일과정설, 제임스 허턴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고자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수업 첫 시간에 칠판에 이렇게 크게 적어주셨어요.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네, 이렇게 영어로 적어주셨는데요.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 라는 뜻이죠. 지층의 선후관계 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법칙의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네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에서 동일과정의 원리라고도 하죠. 이 동일과정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 어떻게 형성된 암석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중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였고 서로 논쟁과 검증을 통해 발전시켜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학설과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부분도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해변에서 입증한 지사학의 제1원리, 동일과정설, 제임스 허턴. 지구는 둥글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이 주름져 있어서 높은 산과 깊은 바다의 고저 차이는 최대 20km나 된다. 산과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태초부터 육지는 육지였고 바다는 바다였던 것일까? 육지에서 발굴되는 화석들의 다수는 해양생물 화석이다. 8,000m 이상의 고봉이 즐비한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암모나이트와 조개 화석이 무더기로 산출된다. 이를 두고 옛날에는 조개가 산에서 살았다고 해석해야 할까? 허턴의 시대에는 위와 같은 일들을 성경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전 세계가 물에 잠겼던 적이 있었으므로 육지에서 해양 생물의 유해가 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지구의 암석층을 제1기, 제2기, 제3기로 처음 구분한 독일의 광물학자 레만은 제1기 암석은 천지창조 때, 제2기 암석은 대홍수 때, 제3기 암석은 대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탈리아의 광물학자 아르디노 역시 레만과 비슷하게 지구의 암석을 제1기에서 제4기로 구분하였는데 제1기 암석에 화석이 없는 이유는 생물이 등장하기 전인 천지창조 때 암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6세에 광산학교 교수가 되었고
광물학 책을 출간하여 유명해진 독일의 베르너는 지구 전체가 완전히 보평대양에 잠겼던 때가 있었고 모든 암석이 물에서 퇴적되어 만들어졌다 라는 수성론을 주장했다. 그는 산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도 보편대양에서 침전된 제1기의 암석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을 육성했고 성경 친화적인 이론을 제시했으므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허터는 베르너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천지창조나 대홍수와 같은 격변에 의해 암석이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관입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관찰하고 지하의 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열에 의해 상승한 지층이 비바람에 침식되고 침식 퇴적된 물질이 다시 열에 의해 굳어지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여러 층의 암석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 변화 과정의 속도와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현재 지표의 변화 속도를 토대로 추정하면 지구의 나이가 까마득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당시 성경을 토대로 지구 연대기를 쓴 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계산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므로 허턴의 생각은 권위와 통념에 대한 도발이었다. 제임스 허턴은 1726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윌리엄 허턴과 사라 허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제 서열은 명백하지 않으나 전기 작가들은 제임스가 이남 삼녀 중 넷째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버지 윌리엄은 상인으로 시의 회계 업무를 맡을 정도로 성실하고 수완이 있었지만 제임스가 2살이 되었을 때 사망하였다. 또한 그의 형도 어릴 적에 죽었기 때문에 제임스 허턴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키워졌다. 허턴이 학교 교육을 받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그는 10세에 에든버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등을 배웠고 14세에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허턴은 콜린 맥클로린 교수의 자연철학 강좌에서 뉴턴의 이론을 배웠다. 1743년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한 허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도제 수업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1744년 가을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등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스튜어트 왕조의 왕세자 찰스가 하일랜드의 족벌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하면서 길목에 있던 에든버러는 혼란에 휩싸였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왕세자 찰스는 명예혁명으로 축출된 제임스 2세의 손자였다. 자코바이트라고 불리는 제임스 2세의 지지 세력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정통 왕가를 복원하려 여러 차례 봉기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745년 왕세자 찰스가 주도한 봉기는 3차 자코바이트 난에 해당한다. 그는 에든버러를 장악하고 런던 근처까지 진격했지만 1746년 4월 초 컬로든 전투에서 대패한 후 도피했다. 이후 잉글랜드 군대는 자코바이트 반란의 씨를 없애고자 하일랜드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의 북부 전통 문화는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자코바이트의 난이 평정되자 에든버러는 정상을 회복했고 대학도 문을 열었지만 허턴은 1747년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건너갔다. 한 해 동안 파리 대학에 머물면서 화학과 해부학을 공부한 뒤에 또다시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의학부로 학적을 옮겼다. 1749년에 레이든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한 허턴은 런던의 거처를 잡았다.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 동창인 제임스 데이비와 함께 석탄 검댕을 이용하여 염화 암모늄을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당시 염화 암모늄은 금속과 가죽 세공에 쓰이는 재료로 낙타오줌을 원료로 만든 이집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허턴은 1750년 에든버러로 돌아와 염화 암모늄 제조업을 일으키는 데 주력했고 재정적인 안정도 얻기 시작했다. 에든버러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허턴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농장이 있었다. 그는 에든버러를 떠나 노퍽에서 2년 동안 존 디볼브라는 농부에게 농사일을 배운 후 1754년부터 자신의 농장에서 13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농장에 머무는 동안 허턴은 광물과 암석, 토양과 지층을 관찰하며 연구했고 지역 농업의 근대화에도 기여했다. 목재쟁기를 금속쟁기로 교체하여 밭갈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윤작법으로 수확량을 늘렸으며 석회를 섞어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과 깐부기병의 원인균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1764년 허턴은 친구인 조지 맥스웰과 하일랜드로 답사를 떠났다. 맥스웰은 몰수화병 재산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정부의 일을 맡아 토지 감정평가를 해야 했으므로 지질학의 조예가 깊은 허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토지의 가격은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경제 가치가 있는 광석 함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 허턴은 1767년부터 7년 동안 에든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포스 클라이드 은하공사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허턴은 운하 굴착 과정을 관찰하며 지질학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운하 건설에 투자하기도 했다. 1777년부터는 솔즈베리 크랙 암벽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저택으로 이사하여 미혼인 누이 3명과 함께 살았다. 당시 에든버러는 북부의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지성인들이 많았고 근대 문명의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인성론과 영국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휴미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휴미의 친구이자 국부론을 쓴 애던 스미스가 정치, 경제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발견하고 자멸과 비열의 기초를 세운 조지프 블랙이 과학계를 이끌고 있었다. 블랙의 조수였던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개량하여 산업발전에 추진력을 제공했다. 조지프 블랙은 휴무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제임스 허턴과는 친한 관계였다. 허턴은 잉글랜드 남서부와 웨일스의 지지를 탐사하러 가는 길에 제임스 와트와 길동무가 되기도 했다. 당시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활동한 학자들을 일컬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라고 한다.
에든버러 수학 교수로 허턴의 전기를 쓴 존 플레이페어는 허턴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넘치는 쾌활함과 솔직함과 소박함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전한다. 1783년에는 조지프 블랙을 비롯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에든버러 왕립학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전체 회원은 허턴을 포함하여 60명 정도였다. 허턴은 지층이 끊어져 생긴 단층이나 힘을 받아 뒤틀린 스콧 구조, 안매기 지층을 관통한 모습을 관찰하고 열에 의한 어떤 힘이 지층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했다. 60세 무렵 허턴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탐사를 통해 스코틀랜드 중북부 글렌틸트에서 화강암이 관입하며 암석을 녹이고 편암이 만들어진 증거를 찾았고, 스코틀랜드 남서쪽 갤러웨이와 앨런 섬에서도 화강암이 관입한 증거를 찾아냈다. 허턴은 결과를 종합하여 에든버러 왕립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썼다. 1785년 3월 7일 에든버러 왕립학회에서 처음 열린 허턴의 강연은 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 병이 났기 때문이었다. 대신 조지프 블랙이 논문 요약본을 낭독했다. 약 한 달 후 4월 4일에 열린 두 번째 강연은 허턴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화강암이 퇴적암층을 뚫고 나온 관이밥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성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수성론 학자들은 화강암도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턴은 지표가 침식, 퇴적, 융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찰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견해도 밝혔다. 지표의 침식, 퇴적, 융기의 결정적인 증거 수집은 1788년 시카 포인트를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시카 포인트 탐사에는 수학교수 존 플레이페어 교수와 지질학자 제임스 홀이 함께했다. 시카 포인트에는 시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부정합 구조가 잘 발달해 있다. 부정합은 지층의 시간적 불연속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지역에서 퇴적일,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이, 융기의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퇴적일과 퇴적이의 지층은 오랜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바다였던 지역이 육지가 되었다가 다시 가라앉아 바다로 변했다가 다시 융기하여 육지로 변해야 하니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시카 포인트 부정함은 퇴적층이 거의 수직으로 융기했다가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융기함으로써 형성된 대표적인 부정합 구조이다. 제임스 허턴의 시대에는 암석층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었지만 20세기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이 개발되면서 암석층의 연대와 형성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밝혀졌다. 시카 포인트 부정합 형성 과정의 개요는 그림과 같다. 1785년의 강연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작성한 허턴의 논문은 1788년 에든버러 왕립학회지에 실렸다. 허턴은 논문 발표 이후 말도 안 되는 이론, 거칠고 자연스럽지 못하며 불신앙과 무신론으로 마감되는 이론, 모세오경의 역사와 이성과 방침에 반하는 이론 등의 쏟아지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요폐증으로 고생하다가 1793년 수술을 받은 후 점점 더 쇠약해졌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1795년 지구 이론을 출간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서였는지 책의 문장은 어수선하고 내용은 난해하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이후 광물학 명명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던 제임스 허턴은 지병이 노져 1797년 3월 26일 71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공동묘지에 묻혔다. 허턴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친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3주일 후 50세에 숨겨왔던 아들이 찾아옴으로써 과거가 드러났다. 1747년 에든버러 의대생이었던 허턴은 젊은 여인을 임신시켰고 당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향을 떠났던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모자를 런던 어디에 정착시켰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자세한 사연은 땅속에 묻혀 알 길이 없다. 1802년 플레이페어는 허턴의 지구이론 신뢰들을 펴내어 허턴의 이론을 널리 알렸고 개정판을 쓰기 위해 17개월 동안 유럽 전역을 조사하며 6,400km가 넘는 탐사 여행을 했다. 그렇지만 브레테니커 사전 집필 때문에 미루다가 개정판을 쓰지 못하고 1819년에 사망했다. 제임스 홀은 현무암을 녹인 후 천천히 냉각시켜 결정체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베르너의 수성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오류를 밝혔다. 제임스 허턴의 사상은 그가 사망한 해에 스코틀랜드 앵거스에서 태어난 찰스 라이엘에 의해 계승되었다. 라이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베르너를 신봉하는 교수들에게 지질학을 배웠으나 그들의 허술함에 실망했고 허턴의 이론이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탐사 여행 중에 원로학자가 된 제임스 홀을 방문했고 홀은 라이엘을 시카 포인트로 안내하여 현장을 견학하게 했다. 라이엘이 1830년에서 1833년에 3권의 책으로 출간한 지질학의 원리는 지질학의 교본이 되었다. 그는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라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허턴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지질학적 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지구의 산맥이나 바다를 비롯한 모든 지형의 형성이나 생명의 진화와 같은 현상들은 대홍수와 같은 격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되어 일어난다 라는 것이 허턴 사상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에 대해서 윌리엄 휴얼은 동일과정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과학계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사학의 제일 원칙이 되었다. 동일과정설은 오늘날 동일과정의 원리라고도 불린다. 1756년 제1기, 제2기, 제3기로 처음 분류되었던 지질시대 책에는 고생물의 번성과 멸종, 암석층의 변화, 기후의 변동, 대규모 부정합 등을 고려하려 정하는 층서학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 연대와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국제층성위원회의 주도로 매년 수정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지질시대 연대표는 왼쪽 표와 같다.
몇억 년 전에 생성된 지층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이 지층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산호는 수온과 염분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과거의 산호도 마찬가지 환경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산호가 발견된 고대의 지층은 따뜻하고 염분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바탕에는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라는 동일 과정의 원리가 들어있다. 허턴의 생각은 지질학자 라이엘을 통해서 다윈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다윈이 진화론을 세우는데 사상의 기틀을 제공했다.